제 채널명의 유래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위로받기도 했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 교훈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혼을 마주보고 있는 둘의 부부관계에서 카운셀러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개선코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서로의 장점을 편지로 적어서 그 장점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 채널을 만들면서 제 속에 담아뒀던 울분, 그러니까 화를 혼자 토해내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오마주해서 저의 채널명을 나의 결혼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2차 배아 이식 이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곳의 병원 원장님과 좀 케미가 맞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이곳을 2차 이식 이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시술을 진행하려고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이제 피를 뽑게 되고, 이 피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전에 서울에 있는 마리아 병원을 방문을 해서 피를 뽑고, 오후 3시 이후에 전화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의정부로 돌아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에 이식을 하게 된 배아는 5일 배아로서 상태는 중급이었는데요. 사실 배아를 한 개만 이식했기 때문에 확률상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일 배아를 이식했기 때문에 임신을 좀 기대를 내심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전화로는 이번에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희 부부는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듯이 저희도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다음 미래 세대, 그리고 저희가 미래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8일 정도 키우니까 씨앗이었던 이 식물들이 스스로 서서 지탱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을 주면 애들이 꺾이고 바닥에 쓰러져서 바닥에서 그냥 썩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인지 이 친구들이 더욱더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더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듯이 이렇게 배아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주사를 본인 스스로 배에다 놓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주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아내가 부담이 돼서 한 달 정도는 쉬고 다음 달에 다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려고 저희 부부가 상의를 해서 이번 달은 그냥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8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최근에 저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신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에 좌절할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에 대해서 체력을 또 키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외식을 하러 왔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가 않아서 오늘은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왔습니다. 벨트 풀고 오늘은 진짜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떤 고깃집을 가도 1인분에 15,000원 정도 하는데, 여긴 성인 한 명에 17,500원만 내면 무한리필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진짜 해자인 것 같습니다. 해자. 많이 먹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결국엔 2인분씩 먹고 끝나버렸습니다. 달랑 2접시 먹고 계산하러 가니까 사장님이 찡긋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우셨나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비스로 주신 된장찌개까지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브이로그 중에 본인이 낙태하는 장면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아이디는 꼼죽이라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그래도 먹방 브이로그를 하다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팝꿈으로 아이디를 바꾸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예 계정을 삭제했던데, 초반에는 수익화해서 진짜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는 그런 축복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태어나서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37주 차면 곧 있으면 출산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이가 안타깝게 죽어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7월 중에는 저희 가족들끼리 모두 함께 부모님까지 모시고요, 운악산 자연 휴양림 쪽으로 해서 하기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예약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금은 13만 6천원 정도로 저렴하고, 성수기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첨되셔서 저렴하게 하계휴가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포천에 있는 운악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당첨이 돼서 가게 됐는데, 이쪽은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가족들끼리 놀러가기 참 좋지만, 이 휴양림 자체 주변에는 계곡이라든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렇지만 주변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든지 전통 술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서 볼거리들을 찾아보시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선택해 주세요. 휴양림에서 여름철에는 장작구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가서 먹을 삼겹살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수입산을 살 텐데 가족들끼리 모두 모이는 자리라 오늘은 큰맘 먹고 국내산을 샀습니다. 저만 먹는 거라면 수입산 사서 싸게 먹었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간만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변에 야경이 너무 좋아서 걷는 내내 눈이 호강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역이 정말 대자연인 게, 이 주변에 맹꽁이도 있고 고라니도 출몰하고 그래서 진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가끔씩 뱀도 출몰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원래 그분들이 계시던 곳에 저희가 온 거라 사실은 그분들한테 제가 양보해 드려야 되는 게 많은데, 같이 이제는 공생해서 살아야 될 곳이다 보니까 동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야경인데 진짜 멋지죠. 얼마 전에 공공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처음에는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입대위에서 한 2억 8천 정도 줘서 저렇게 LED 공사를 해서 현재는 그나마 볼만해졌습니다. 저희 동네 핫플레이스인 맥주 광장입니다. 생맥주를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3,500원? 여름에는 야장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가서 먹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면 주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느린마을, 그러니까 산사원입니다. 전통 술 박물관이고 이곳에선 시음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술 관련된 용품을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합니다.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성인의 입장료는 4,000원이고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경로 우대로 1,000원을 할인해줘서 3,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결제를 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막걸리를 무료로 하나 주씩 주거든요, 인당.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받아가시면 사실 입장료는 거의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워낙 막걸리를 좋아해서 예전에 제가 이곳에 취업 원서를 넣기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술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워낙 호기심이 많고 실제로 배워보고 싶어서 이곳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서류에서 광탈을 하게 돼서 사실 못 가게 됐는데, 제가 영업사원으로는 몇 번 제가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제가 양조장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서류조차 통과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술에 대한 역사, 뭐 재료, 기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뭐 서적이라든지 문서,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하실 거예요. 전국의 대표적인 술, 지역별 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술병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양주라고 해서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가 별도로 있었고, 그 지역별 양조장을 따로 보존해서 각 지역 술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화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산물로 술을 만들어서 대표 술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드셔보신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불로주, 안동소주, 교동법주 같은 경우는 흔히 들어봤잖아요. 이게 200년 된 번개 맞은 산사나무로 만든 술잔이라는데 이걸로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술은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술과 그 지역만의 문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술이 유통업자를 통해서 유통되었을 때 필요한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도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술에 따라서 페어링이라고 하죠. 술에 맞는 안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까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보면 진짜 환장합니다. 환장해. 어찌 보면 이게 술 업체에서 만들어서 전시하는 건데 진짜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술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만든 거잖아요. 각 지역별 술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술도 직접 마셔볼 수도 있어서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음이다 보니까 한두 잔씩 마시다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밖으로 나와보면 술을 저장하고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 실제 장소를 그대로 보존한 곳인데 그런 것을 또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야외 현장입니다.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이 술독을 보니까 진짜 사람이 들어갈 만큼 정말 큰데 이거 보니까 사람이 술독에 빠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식품 공장에서 근무했던 동료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 생일 선물을 챙겨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해서 영상에다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또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고 나서는 점심시간 1시간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거나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사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제일 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동료분께서도 그 점이 제일 기억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만뒀지만 이렇게 연락을 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잊지 않고 저를 또 생각해줘서 그런 부분이 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박물관에서의 관람을 마치고 산림 휴양원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친인척 또 결혼식이 있어서 또 구로까지 이동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그 처가 때 어른들께 또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또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축하해드리니까 또 마음이 한껏 또 고무되더라고요. 또 한 분이 스스로 지옥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구나. 제가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환영해줬죠. 오늘은 제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과 2차 시험관 시술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